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로 은퇴하기 아트라운 TV입니다. 나스닥과 테슬라가 3일 연속 양봉을 보여주면서 뭔가 추세 반전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요. 일론 우리는 이제 파트 3으로 간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고, 자, 테슬라 1타 강사 아트라운 TV 약세장에서도 수익을 실현하고 있다라고 알려드리겠고요. 노르웨이 1분기 베스트셀러 어떤 차였을까요?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뭐 기가 상하이가 멈췄었다고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알아보겠고, 푸틴은 일론에게 더 이상 시간을 주면 안 된다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우리 모두 부자가 되는 길입니다. 모두 아트라운 가족 되셔가지고 함께 경제적 자유 꼭 이루어보도록 해요. 꾹꾹 눌러주세요. 네, 오늘 3대 지수요 1% 넘게 모두 상승으로 마감한 좋은 하루였습니다. 장 후반으로 갈수록 계속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었고, 나스닥은 13,614포인트 1.33% 올랐고, S&P 500도 4,411포인트로 1.23% 오르는 좋은 하루였다. 다우지수 다 같이 올랐으니까 전반적으로 모두 오른 하루였고요. 하지만 장 초반에는 이렇게 좀 하락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랑 지속해서 협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 협상 결과에 대해서 좀 부인을 했어요. 그래서 전쟁이 장기화가 예상이 된다. 그러면서 유가가 또 큰 폭으로 올랐고, 그러면서 장 초반에 좀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뭐 미국과 중국 정상이 회담을 할 예정이고요. 뭐 많은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상황을 좀 타개하기 위해서 좀 협력한다는 뉴스가 나오니까 이렇게 주가가 급반등을 보여주었고, 무엇보다도 어제 연준의 통화 정책 결정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 시장과 부합하는 흐름이 나왔었죠. 그래서 불확실성이 해소되어서 오늘 3대 지수 크게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0년물 국채금리는 0.91% 빠졌지만 2%대 초반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유가가 들쭉날쭉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계속되는 변동성 흐름을 보여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BOE, 즉 영란은행이죠. 영국의 중앙은행에서도 정책금리를 자 0.25%포인트 인상을 해서 0.75%로 인상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또 향후 몇 달간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전반적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이 이제 금리 인상 시기로 접어들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렸었죠. 금리 인상 시기는 주가가 그래도 잘 오르는 시기였다. 그리고 지금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해소되었으니까 계속해서 반등의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제가 누누이 계속 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려왔었죠. 하지만 뭐 니켈이 이틀 연속 하한가를 기록하기도 했고요. 미국 10년 고정 모기지 금리도 4%를 상회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항상 시장은 이렇게 예측이 불가능하니까 기업만 보고 가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맵을 보시면요. 전반적으로 다 초록색의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AMD만 좀 빠졌고요. 테슬라는 3%좀 넘게 올랐고, 오늘 유가가 상승이 있었으니까 에너지 유틸리티, 방해산업주 이런 데도 좋은 흐름. 헬스케어 쪽에 있어서 어제 좀 하락이 있었는데 오늘 좀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금융주도 좀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상승을 이끌었던 종목들은 나스닥 중소형 기술주들이 상승의 흐름을 이끌었고요. 최근에 하락이 아주 컸었기 때문에 어제부터 좀 잘 오르고 있는 모습이고, 다만 어저께 크게 올랐던 중국 관련 주식들 오늘 어제 너무 뭐 30% 가까이 오른 주식도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어느 정도 일부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스닥 일봉 차트를 흐름을 보면요. 자, 이렇게 하락 추세선을 그을 수 있다 했는데 오늘 3일 연속 자, 상승이 나오면서 오늘 어느 정도 추세의 상단, 하락 추세선의 상단을 좀 뚫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지금부터 이제 쭉 반등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어쨌든 3일 연속 양봉이 나왔다는 거는 좀 좋은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이렇게 3중 바닥이 나오면서 3일 연속 상승했을 때도 하락으로 반전을 했었으니까 아직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14,500포인트 이상까지 좀 올라줘야지 이제 드디어 나스닥이 좀 안정권에 접어들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계속해서 지금 가격은 장기 투자에 아주 좋은 가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리고 나스닥 주봉 차트로 봤을 때는 약 한 12,300에서 200, 12,200 정도가 120 주봉이 있는 선으로서 좀 지지선으로 삼고 계속해서 좀 보수적인 투자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뭐 주봉으로 봤을 때 나스닥이 아직도 슬로우 스토캐스틱상 저가권에 있기 때문에 자, 그래도 중장기적으로는 좋은 매수 가격대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슬라 역시 오늘 3일 연속 이렇게 양봉의 흐름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자, 제가 850불 아주 좋은 저가권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었죠. 자, 850불을 넘어서서 871불을 기록했고
자, 200일선이 테슬라의 생명선인데 200일선을 전후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좁은 박스권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900불에서 약 한 750불 사이의 박스권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3일 연속 양봉이 나왔고 이렇게 해서 좀 추세성 하락 저항선을 좀 뚫어내려고 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테슬라 주봉 차트로 봤을 때도 자, 지금 중장기적으로 좋은 가격대, 여기 슬로우 스토캐스틱 하단에 있기 때문에 좋은 가격대이니까 850에서 700불. 자, 항상 지속해서 제가 연초부터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자, 850에서 700불 사이에서는 나누어서 집중 매수를 필요하겠다. 1월에서 5월 사이. 자, 5월에 연준에서 QT 양적 긴축을 발표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월에서 5월 사이까지 아직도 크게 불확실성이 존재하겠다. 한 5월쯤 되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도 좀 완화될 수도 있겠죠. 물론 지금 전쟁의 장기화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만 자, 5월까지는 좀 이제 다소 안도가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를 잘 활용하실 필요가 있겠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850에서 700불 사이에선 신압으로 모아가시고 혹시나 뭐 테슬라 주가가 정말 자, 시스테매틱 리스크, 체계적 위험이 너무너무 커져가지고 600불대, 500불대까지 떨어진다 하면 웃고 넘기시는 거예요. 자, 이런 시간은 짧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본인의 생활이나 자, 대출 상황, 재정 상황에 큰 위기를 초래하지 않는다면 자, 웃고 넘기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최근에 니켈이 계속 하한가를 기록하면서 최근에 뭐 한 톤당 뭐 10만 불까지도 갔다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다시 뭐 한 4만 불대로까지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원자재 가격은 사람들의 그 투기 세력들의 그런 가격 조정에 의해서 너무나도 변동이 심합니다. 그리고 원자재는 역시 사이클을 타게 되는 것이죠. 물론 니켈의 경우는 계속해서 필요한 그런 원자재이고 산업 자체가 자 배터리라든지 전기차 산업은 계속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좋은 산업이기 때문에 가격은 계속 중장기적으로는 오를 것입니다. 다만 이렇게 변동이 심하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원자재에 너무 투자를 하시는 것보다 테슬라 같이 지속적으로 꾸준히 성장하는 기술주에 집중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이렇게 완정이 되면은 뭐 어쨌든 전기차 주식에게는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것도 뭐 닭이 먼저나 달걀이 먼저냐의 뭐 그런 관점이겠죠. 아무래도 전기차가 많이 팔리면 전기차 주식은 좋은 건데 전기차가 많이 팔릴수록 또 니켈 가격은 올라갈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뭐 이렇게 원자재 가격이 오른다 내린다에 대해서 너무 일희일비 하실 필요 없겠다. 원자재 가격이 오를 때는 자, 기업에 좋을 때도 있는 것이고 원자재 가격이 내릴 때도 기업이 좋을 때도 있는 것이다. 그 원자재 가격이 내리면 또 기업이 나쁘다라는 자, 경기가 나쁘다라는 상황을 또 반증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너무 일희일비 하지 마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에서 뭐 셰일 원유, 셰일 가스 이런 것들을 좀 더 생산량을 늘리면서 자, 조 바이든이 이렇게 또 오늘 트윗을 날렸어요. 그래서 oil price are decreasing, gas price should too. 그러니까 지금 가격이 최근에 이렇게 많이 하락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왠지 본인의 업적으로 이렇게 자랑하듯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원자재 가격이 이렇게 들쭉날쭉하다는 거, 그리고 사이클을 그리기 때문에 너무 원자재 가격에 너무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지 마시라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은 기업이라면 믿고 오랫동안 장기로 꾸준히 모아가면서 투자하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게리 블랙이 오늘 트윗에 2026년 테슬라 목표가로 2,475불을 다시 한번 제시를 했습니다. 여기 읽어보니까요. 2026년 EPS를 55불로 잡고 있고요. 뭐 작년이 6.8불 수준이었죠. 올해는 한 12불에서 14불 정도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 2026년에는 자, 차량 판매만으로써 테슬라 EPS가 55불이라는 거고요. 아무래도 2026년이 되면 테슬라의 성장률이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PER은 한 45배로 잡았어요. 그래서 55불 곱하기 PER 45를 하면은 2,475불이 2026년 목표가로 지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한 4년 후에 지금의 주가보다 뭐 3배 가까이 올라가는 수준이니까 나쁠 게 없는 거죠. 아주 좋은 가격이다. 그래서 이런 거 믿으시고요. 계속해서 잘 모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최근에 기가 상하이가 이틀 동안 가동을 중지했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다시 한번 이제 중국을 좀 강타를 하고 있어요. 특히 일성급 도시들, 뭐 상해라든지 뭐 선전, 장춘 이렇게 대도시들 1,000만 인구를 넘어가는 대도시들에서 지금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이 되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당국에서도 지금 코비드 방역과 관련해서 제한을 걸어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동의 제한이라든지 공장이나 학교에 있으면은 아예 거기서 취침을 하면서 이동을 하지 말라는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고요. 기가 상하이에서도 그래서 3월 16일, 17일, 그러니까 어제, 그제 이렇게 이틀 동안 뭐 공장을 멈추었습니다. 그래서 그 생산직 분들이요. 그분들은 이제 테스트를 했어요. 코비드 테스트를 했고. 어쨌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틀이면은 한 4,000대 분량이 지금 생산이 안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하루에 기가 상하이에 공장의 캐파가 2,000대가 넘어가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한 4,000대 정도가 지금 생산이 덜 된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하지만 뭐 be flexible, 그러니까 자, 이틀 정도 가동을 중지한 거는 자, 휴무를 통해서 특근을 통해서 생산량을 늘리면 되는 거죠. 테슬라가 일요일에는 자, 상하이 공장은 휴무를 했어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3개조가 8시간씩 가동을 했었고 38에 24, 그러니까 24시간 돌아가는 거죠. 토요일에는 이제 2개조가 12시간씩 가동을 했었는데 자, 이틀 동안 쉬었으니까 일요일도 돌린다는 겁니다. 일요일도 자, 2개조를 12시간씩 가동해서 자, 이렇게 하면 생산량을 충분히 만회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도 자, 토요일은 원래 2개조였는데 3개조를 또 돌린다는 거고요. 이렇게 플렉서블하게 공장을 가동하게 되면 충분히 자, 생산 감소를 줄일 수 있다. 생산량을 맞출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워낙 지금 오더가 많고 잘 팔리고 있으니까 생산량을 쭉쭉 뽑아내야 되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네, 이 뉴스 보신 분들 좀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뉴스로요. 노르웨이 1분기 베스트셀러, 그러니까 내연기관차 다 포함해서예요. 자, 어디였을까요? 역시 테슬라였습니다. 자, 보시면 이 그래프 보시면 자, 1분기를 나타낸 건데요. 자, 1월 1일부터 3월 말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직 3월은 아직 날짜가 남아 있죠. 자, 테슬라 배가 도착하기 전이 바로 2월 뭐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2월 말까지는 테슬라 배가 자, 노르웨이에 당도를 하지 않았던 거예요. 어떻습니까? 근데 당도하자마자 이렇게 쭉쭉 치고 나가서 판매량 바로 1위를 단숨에 만들어 버립니다. 그전에는 이제 뭐 아우디, 자, 현대 뭐 이런 차량들이 자, 앞서가고 있었는데요. 바로 이렇게 정말 짧은 기간에 뭐 한 달도 안 된 사이에 이렇게 제압을 해버렸다. 바로 1등으로 올라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께서는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Still heading for orbit. 뭐 궤도 정상으로 올라가고 있다, 뭐 우주로 가고 있다 그런 표현이죠. 뭐 로켓처럼 올라간다는 거죠. 자, truly a separate market for Tesla versus everyone else. 그러니까 다른 자동차랑은 완전히 차별화된 그런 시장을 가지고 있는 게 테슬라다라는 것이죠.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노르웨이는 전 세계에서 가장 일렉트리피케이션이 빠른 국가입니다. 벌써 노르웨이는 그냥 대부분이 전기차라고 보시면 돼요. 뭐, 길 가다 10대 중에 제 알기로는 한 7대 이상이 전기차인 국가가 바로 노르웨이다. 뭐 90% 가까이 된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었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테슬라가 앞서가고 있다는 게 상징적인 의미인 거죠. 가장 앞선 선진 시장에서 테슬라의 이런 경쟁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자, 미래 시장을 투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좋은 뉴스였고요. 다음 뉴스는 좀 재밌는 건데요. Working on Master Plan Part 3. 자,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짧게 한 줄에 트윗을 날렸습니다. 자, 그러면 파트 1과 2가 전에 있었겠죠? 이것에 대해서 알아야지 파트 3에 대해서 저희가 추측을 할 수 있을 것인데, 파트 3에 대해서는 지금 일론 머스크가 특별히 이제 남긴 게 없어요. 거의 티저 광고처럼 이렇게 한마디만 제시를 했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는 이렇게 지금 먼 산을 바라보듯이 미래를 항상 바라보고 있습니다. 10년을 앞서서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일론 머스크죠. 자, 항상 롱텀 플랜, 그러니까 장기적인 관점으로 회사를 운영하니까 저희가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고, 대부분의 CEO들은 이렇게 장기적으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1년, 2년마다 이렇게 평가를 받기 때문에 장기적인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가기가 힘들어요. 하지만 일론 머스크 자체가 원래 워낙 대단한 사람이고 워낙 똑똑한 사람이고 가장 중요한 점은 자, 원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수익률을 크게 만들어 주실 분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자, 일론 머스크의 마스터 플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1은 역시 2006년이에요. 자, EV 대량 생산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2000년, 뭐 2001년인가요? 거의 그때 초반에 만들어진 회사입니다. 자, 일론 머스크가 초반에는 자, 본인이 CEO가 아니었어요. 자, 테슬라의 가능성을 눈여겨보고 엄청나게 이제 대주주로 올라서서 거의 뭐 그때 돈으로는 100억 원 가까운 자, 투자를 했었습니다. 거의 스타트업이었죠. 자, 그러면서 이제 기존의 CEO들의 행태가 이제 못 믿어워서 이제 본인이 직접 CEO에 나서면서 이렇게
마스터 플랜을 짜게 됩니다. 그래서 파트 1이 2006년인데요. 처음에 이제 로드스터라는 스포츠카 제작을 해서 테슬라의 브랜드를 올리고 뭐 셀럽들이죠. 그러니까 미국의 유명 인사들한테 페라리보다 빠른데 프리우스 같은 이런 차보다도 훨씬 더 효율이 좋은 차를 만들어내겠다라고 광고를 하면서 마케팅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스포츠카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뭐 고급 브랜드로 일단은 올라섰었고요. 그러면서 점점 모델 S, 모델 3, 모델 Y로 이어지면서 점점 더 저렴한 자동차를 공급을 해가지고 시장, EV 시장 장악에 나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솔라라든지 ESS 사업까지 같이 겸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이제 파트 2로 넘어오면서 2016년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로보택시 자율주행에 대해 AI 기술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해요. 그래서 어쨌든 향후에 차량 학습을 통해서 10배 안전한 자율주행 기능을 개발하겠다. 인간이 운전하는 것보다 10배 안전한 자율주행 기능을 개발하겠다라고 마스터 플랜을 세웁니다. 지금 이건 아직도 여전히 지속이 되고 있는 것이죠. 아마 올해 말에 레벨 4 자율주행을 완성하게 되면 파트 2가 어느 정도 이제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파트 3는 이제 현재 진행 중인데요. 테슬라 봇이 예상이 됩니다. 자, 바로 이런 거죠. 로봇을 이제 만들겠다. 근데 중요한 거는 다른 로봇 업체랑 다른 거죠. 어떤 게 다르냐? 바로 AI 기술입니다. 자, 자율주행 차량 기술에서 나오는 AI 기술을 이 로봇에도 심어가지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보겠다는 게 바로 마스터 플랜 3고요. 이렇게 이제 원대한 꿈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뭐 4분기 2021년 4분기 어닝콜 1월 달에 있었던 어닝콜에서도 명확하게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우리는 차량 회사가 아니다. 우리는 로봇 회사다, AI 회사다라고 천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옵티버스 프로젝트에 지금 가장 집중을 하고 있다. 그게 바로 마스터 플랜 3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올해 말에 레벨 4 자율주행이 나오면서 아마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한 3분기 뭐 어닝콜 정도가 되겠죠. 아마 올해 10월 달 정도에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한번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전에 기가 텍사스랑 기가 베를린이 돌아가게 되면 주가도 좀 더 상승하는 모습, 좋은 흐름 보여줄 거라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아트라운 TV VIP 클럽에서 다시 한번 3월달 수익이 나왔다는 거 제가 좀 알려드리겠고요. 3월 수익은 105만 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장세에서도 저희는 계속 수익 실현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2022년 1월부터 지금까지 누적 수익이 674만 원을 저희가 달성을 했습니다. 저희 한 달 회비가 2만 원 정도라고 치면은 상당히 높은 수익을 지금 달성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2월 달에는 271만 원 수익을 봤었습니다. 아무튼 저희 회원들은 저희 아트라운 TV와 함께 지금 계속해서 성공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VIP 회원 가입은 모든 영상, 핸드폰의 모든 영상마다 이 가입 버튼이 있습니다. 그 가입 버튼 누르시면 멤버십 후원, 멤버십 가입이 가능하겠고요. 자, 가입을 하시면은 저희가 이제 단기 수익 실현도 시켜드리지만 자, 이렇게 매일 뭐 커뮤니티 문자라든지 심화 영상을 통해서 그리고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테슬라 장기 투자 관련해서 멘탈을 집중 케어까지 해드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옵티머스 프로젝트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으니까요. 자, 푸틴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푸틴은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일론 머스크랑 1대1 싸움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일론 머스크는 이렇게 마셜 아트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런 식으로 AI 로봇 기술까지 개발해 버리면 정말 아이언맨이 되는 거죠. 자, 푸틴에게는 시간이 없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겠고요.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 짤은 웃자고 한 거예요. 너무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걸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꾹꾹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즐거운 금요일 보내시기 바랍니다.